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을 말씀드리고 미국 달러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황입니다. DS투자증권 보고서를 참고해봤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움직임만 보면 우리가 완전히 정상화된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착각이 듭니다. 아마도 1년 이상 지속되는 마스크를 쓰기에 지치고 뉴스도 코로나 팬데믹 초기처럼 과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화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상화는 아직 진행형일 뿐 일상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집계된 수치로 표현되는 경제지표와 기대, 그리고 기대 심리, 그리고 실제 현상을 동시에 반영하는 자산 가격을 보면 정상화라고 말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지표는 이미 정상화 기준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가정할 경우 이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직 마스크 없이는 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정상화를 기준으로 지금의 유동성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를 판단한다면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충격과 공포를 이겨내고 유동성의 힘으로 회복했던 주가지수는 이제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지난해 기대를 했던 것들이 실현되는 확인 과정이 시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화가 되면 이러한 동력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에서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기대 이상의 모습은 2분기에도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의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합니다. 경제지표는 산업생산처럼 직접적으로 기업 이익과 연결되는 지표는 완전히 정상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산업생산 모멘텀은 분명 높지만 지수 수준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정 부분 완전한 정상화가 아닌 상태에서 자산 가격의 회복으로 정상화의 느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생산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또다시 소비를 봐야 합니다. 소비도 재정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소득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고용이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사이클은 이제서야 진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확장되어 정점에 이른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긴축까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돌아오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긴축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는) 2023년부터 금리를 올릴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긴축의 시계가 빨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긴축의 조건으로 언급되는 지표들, 예를 들어 고용은 아직은 불안합니다. 섣부른 긴축은 회복 중에 경기를 다시 부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이는 2017년부터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라는 불안이 있는 와중에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속도가 빨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지표 등으로 보면 과열을 말할 수 있지만 고용 지표만 하더라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고용이 확실하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다시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도 2004년 이후처럼 지속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미 다 개선된 이후에 긴축을 하면 늦다는 시각도 있겠지만 한 번 시도했던 실패의 경험으로 중앙은행은 긴축을 더욱 신중하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장기 금리는 지난 1분기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단기간에 경기가 회복하긴 하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일 것이라는 믿음은 아직 약하죠. 경기 확장 구간에서는 모멘텀 기업들이 유망합니다. 저 밸류마인의 생각으로는 성장주,
그리고 실적 개선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저점 매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달러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해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공인 회계사이자 ADB 수석 금융 스페셜리스트를 지낸 사샤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샤가 달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달러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의 60.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지급결제 금액의 40%를 이루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달러로 이루어진 국채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정되는 미국 국채시장의 규모는 1경 8천조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 세계 석유, 금속 등의 원자재가 모두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하거나 국내에 소비를 해야 하는 나라들, 특히 중국은 외환보유고의 60% 이상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EU이기도 합니다. 셋째, 통화의 유통량을 경기순환에 맞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효과적으로 그리고 투명성 있게 운용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미국 통화를 전 세계 국가들이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할 신뢰할 만한 통화라고 믿음을 주는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GDP는 2020년 기준 2경 원에 달하고 근본 위기에서도 유로존보다 훨씬 더 빠른 경기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유럽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따로 집행하고 이행하기에 훨씬 비효율적인데 반해 미국은 재무부와 연준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여 경기 부양책을 실행하는 만큼 훨씬 더 속도감 있게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유럽에 비해 강한 경제력을 더 가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인구 구조가 더 젊고 수많은 기술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하며 경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끌고 있고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을 보십시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혁신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혁신 경제가 미국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위기였는데도 미국 달러는 위기 상황에 강세를 보였고 글로벌 달러는 미국으로 환류했습니다. 아시아 위기 때도 그러했고 유럽 재정 위기 때도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뿐만 아니라 경기가 회복하면서도 강세를 보여 경제의 호황기나 위기의 상황이나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미국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 통화의 가치, 미국 달러의 구매력이 급격하게 위축된다면 미국은 글로벌 위기를 훨씬 더 힘겹게 이겨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달러에 명이 있으면 암도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통화는 강세를 보입니다. 또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지속된 달러 보유는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렇지만 미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일부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노동시장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진 빚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는 정부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미국은 심각한 재정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의 재정수지와 통화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투명성, 금융거래의 투명성, 기업 공시의 투명성, 투명한 미국 경제,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회복한 복원력, 글로벌 시장으로부터의 달러에 대한 신뢰, 달러화의 유동성과 교환성, 황금성 등이 담보된 미국 달러는 향후에도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적정한 수준에서의 달러 투자는 필요하고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